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이 지금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어쩌면 우리 아이들 아니면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교육 현장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근거가 확실해야겠죠. 저희가 오늘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심층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무려 학생, 교사, 학부모 거의 10,000명에 달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첫째, 도대체 왜 바꿔야만 했을까? 그 배경부터 알아볼 거고요. 둘째,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뭔지 핵심을 딱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셋째,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현실을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어떤 새로운 걸 알려면 그전에 뭐가 문제였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도대체 기존 교육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큰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보고서에 정말 핵심을 꿰뚫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입시는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이로 인한 줄세우기식 평가는 오랜 기간 경쟁 중심의 학업 문화를 고착시켜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를 한 줄로 세우는 이 평가 방식이 너무 과도한 경쟁을 만들고 정작 학생들이 뭘 배우고 싶은지는 선택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그런 비판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쟁 위주의 교육을 좀 바꿔보자 하고 나온 대안이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게 정확히 뭐고 또 어떻게 운영된다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큰 핵심은 이거예요. 모두를 위한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맞춤 교육. 그러니까 기존처럼 학교가 짜준 시간표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학생들이 마치 대학생처럼 자기 진로나 적성에 맞춰서 직접 과목을 선택하고 시간표를 짜는 겁니다.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학생 한 명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의 전체 과정이 담겨 있는데요. 와,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이 과정을 몇 가지 핵심 단계로 따딱 끊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흐름인 겁니다. 학교가 먼저 다양한 과목들을 쫙 깔아주면 학생들이 자기 계획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업을 듣고 평가를 통과하면 학점을 따고 그렇게 차곡차곡 192학점을 모으면 졸업.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혹시나 뒤처지는 학생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네,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설명이었어요. 정말 이상적이죠? 그런데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이 제도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보고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우선 좋은 소식부터 시작할까요? 학생들 의견을 보니까요. 소수의 학생이라도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게 열어준 소인수 과목에 대해서 무려 60%에 가까운 학생들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어요. 왜냐하면 드디어 내가 진짜 관심 있고 배우고 싶었던 걸 공부할 수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특히 가장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시각 차인데요. 교사들은 절반 이상이 이 프로그램, 학생들 공부에 별로 도움 안 돼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지도를 직접 받은 학생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41%, 그러니까 꽤 많은 학생들이 도움이 됐다고 답한 거죠. 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게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 말고도 걱정거리는 또 있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과목을 선택하는 게 과연 대입에 유리할까 하는 정보 부족에 불안해하고요. 선생님들은 갑자기 늘어난 행정 업무랑 수업 준비 때문에 거의 번아웃 직전이라고 호소하셨어요.
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담감도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해결책은 뭘까요? 다행히 보고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 직접 물었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도대체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말이죠. 선생님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지원 도구 한번 보실까요? 56.1%, 절반이 넘는 선생님들이 압도적으로 꼽은 게 바로 이 교육과정 플랫폼이었어요. 우리 학교에 어떤 과목들이 열리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 다음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빨리 찾아내는 도구, 그리고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미리 맛볼 수 있는 플랫폼, 전부 다 정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이죠. 네, 확실히 현장에서는 당장 쓸 수 있는 이런 실용적인 도구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고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런 현장 지원만으로는 어쩌면 이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을 맞추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연구진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현장 지원 방안의 실효성은 교육부의 법 제도 변경과 비교할 때 제한적일 수 있다. 교육부 차원의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교육부 차원에서 법이나 제도를 크게 손봐주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새로운 교육 시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먼저일까요? 당장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국가 차원의 제도 개혁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